네, 매주 월요일 이슈 체크는 섹터 업앤다운으로 도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핫했던 섹터들 정리해보고요. 이번 주 흐름까지 전망해볼게요. 도움 말씀 주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300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활약해준 업종과 부진했던 업종들 나눠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가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제 3분기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예, 일단 좀 기대를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현재 시장에 있어서 바라보는 눈이 아직까지도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모두가 긍정적일 때보다는 모두가 확신을 못 가질 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선호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나 그 자동차나 지금 현재 차트를 놓고 보면 정말 이게 뭐 사상 최고의 이익 맞아? 뭐 이럴 정도로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 자동차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그 자동차라는 재화의 특징이 선호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감하기보다는 내가 저 차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를 좀 사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신차 라인업까지 효과를 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운전하면서 봤는데 회색 차가 지나가는데 밤에 저기 뭐지 하고 눈을 돌리면서 봤어요. 그게 아이오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을 몇 번 보긴 봤었는데 이게 밤에 회색, 그러니까 흰색 차량은 제가 몇 번 봤는데 네. 회색 차량에 불을 켜고 가니까 완전 무슨 뭐 로봇차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이오닉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눈길을 끌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젊은 층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다른 전기차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SUV를 산다라든지 보면 아이오닉에 이제 뭐 소위 꽂혔다 이런 표현이 좀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렇죠. 꽂히게 되면 가격 불문하고 이제 그걸 사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부품 업체들의 주가 정말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갈 정도로 부품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후방 산업인 부품 업체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자동차 부품 이런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글로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완제품도 나머지만 CKD라고 해서 부분 완성된 것들도 수출을 하거든요. 이것도 글로비스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수출 이제 뭐 해운업계 난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글로비스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글로비스가 현재 지금 수출 물량은 과대한데 실적은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글로비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안에서는 현대 글로비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시네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신 것 같고 여름이 또 다가왔죠. 미용 관련주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주에 상승세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억눌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라고 한다라면 말씀하신 이제 미용이라든지 성형 이런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치과를 참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이제 못 참는데 네. 지금 이제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예. 야근을 한답니다. 그만큼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와 관련된 주식들 현재 지금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 상당히 고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기와 더불어서 저처럼 확진자들이 이제 필요한 게 뭐죠? 인바디.
이런 쪽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과 치료제인 삼천당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만 생각하시는데 이 의료기기가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현재 주가에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들을 보면 차트들이 다 이뻐요. 현재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차트들이 다 이쁠 정도로 현재 지금 동일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현재 지금 화면에 차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다 올라가고 있는 긍정. 여기 지금 단기 차트입니다만 한 일주일 주간 뭐 차트를 좀 놓고 보면 네.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들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현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소위 대박을 노린다라는 개념입니다만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꾸준한 영업이익에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 업종원에서는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인가요? 예,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현재 지금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플란트 업계에 있어서 1위고요. 현재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까지 현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동반해서 글로벌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종 요즘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좀 하락한 업종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압력이 좀 높았던 걸까요? 일단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네오라고 그러죠. 카카오 네이버를 이제 합성해서 카네오라고 그러는데 네. 카네오가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펀드멘탈이 나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펀드멘탈을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지금 뭐 돌발 악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좀 가파르게 좀 최근에 급등했던 모습들이 시장의 조정세를 나타내게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 논란 현재 지금 작년 그 EPS로 놓고 보면 PR이 200배 수준이거든요. 이런 뭐 어마어마한 건데 과연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점에서 지금 17만 원대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물려있는 입장이 되고 그날 거래량이 분출이 됐기 때문에 장중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7%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지 않는 한은 일단 하락 조정에 따른 그런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시가총액상으로는 3위 굳히기에 나섰죠. 전일 종가 15만 4,500원 선에 형성해 놓았고요. 네이버는 현재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1만 원에 만들어 놓은 종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은행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행 업종, 예, 예. 여행 업종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컨택트 쪽이 부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행 업종 같은 경우도 그동안 5월서부터 제가 5월 초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벌써 2달 가까이 이제 계속 상승 흐름들이 보여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밸류에 대한 논란, 뭐 지금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태에서 돌발 악재가 나타났죠.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현재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빠르면 추석 때부터 이제 좀 여행을 가자. 저도 이제 백신을 좀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마음의 여유랄까 이런 것들이 생겼었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그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현재 심각하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그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진짜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라는 우리 그 속담처럼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돌발 악재가 현재 터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종 같은 경우 그동안 구조 조정을 많이 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유럽 쪽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금방 다시 또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도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섹터들 정리해봤습니다. 올랐던 업종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의료기기 쪽 살펴봤고요. 이제 하반기에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플랫폼 관련주와 여행 관련주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투자 전략도 한번 함께 세워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시장이 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특별한 지금 주도주라든지 주도 업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밀릴 만한 요소는 찾기 쉽지 않다. 물론 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좀 길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 뭐 그러니까 조정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상승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히려 순환매가 돌 때 내 종목이 오히려 오르지 않을 때 과감하게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이 다음 순환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섹터 업앤다운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